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909페이지에 제4번의 대외적 효력하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4번 대외적 효력. 양가일본의 소설 방가일본의 대외적 효력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 대외적 효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제3자의 불법한 채권 침해에 대한 효력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 의해 널리 채권 침해라 함은 채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권 침해는 내용 실현을 방해하는 자, 즉 침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채무자에 의한 침해와 제3자에 의한 침해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전자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여 채권 침해와 따로 다루어지며 보통 채권 침해라고 하면 후자만을 가리킨다.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를 둘러싸고 종래부터 논의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그 하나는 제3자의 불법한 채권 침해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될 수 있는가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3자가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아래에서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양가로 2번에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방가로 1번의 문제의 제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권은 상대권으로서 특정한 의무자인 채무자에 의해만 침해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채무불이행이다. 그리고 그러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채권의 내용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방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권이라는 채권의 성질상 침해한 제3자는 의무자가 아니어서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채권이 상대권이라는 사실로부터 제3자에 의한 모든 침해가 당연히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제3자의 불법한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910페이지 방가로 1번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양가로 가의 학설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를 성립시킬 수 있는가에 관하여 현재 우리 학설은 일치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방가로 로마자 1번의 권리 불침성설은 채권도 권리로서 법률상 인정된 이상 제3자의 채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이 견해는 권리 침해를 불법행위 성립 요건의 하나로 요구하는 의견문법화에 일본 통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방가 로마자 1번의 위법성설은 채권의 성질상 상대권이 채권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고 그것이 불법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다시 불법행위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민법 제750조가 의용민법에서의 권리침해에 가름하여 요구하는 위법성을 갖춰야 한다고 한다. 방가 로마자 3번 침해, 위법, 동일시설은 채권의 객관적인 성질상 제3자에 의한 침해가 가능한 때에 그러한 채권에 대한 권한 없는 침해는 위법한 것이 된다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는 적극적으로 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양가로 나의 판례 대부분은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근래에는 이와 같은 이론의 바탕위에서 불법행위의 성립, 특히 채권 침해의 위법성의 판단에 관하여 상세히 편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하여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채권자 상호간 및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어서 제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 것이지만 거래에 있어서 자유경쟁의 원칙과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에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채권 침해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 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외의 인해 등을 선택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 사회, 정책적 의미를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특정 기업으로서의 특정 물품의 제작을 주문받아 그 특정 물품을 그 특정 기업에게만 공급하기로 약정한 자가 그 특정 기업이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독점 판매권을 부여함으로써 제3자가 그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자의 지위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 약정에 위반하여 그 물품을 911페이지 다른 곳으로 유출하여 제3자의 독점 판매권을 침해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특정 기업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임과 동시에 제3자가 특정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독점 판매인으로서의 지위 내지 이익을 직접 침해한 결과가 되어 그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그 행위는 이 특정 기업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된 것과는 별도로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로 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이러한 범위는 제3자가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거나 유효하게 존속하던 계약의 갱신을 하지 못하게 하여 그 다른 사람의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기에 이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지급 이는 강제집행 연달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시탁 약정을 맺고 채무자석의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가 그것이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의결한 이유로 말소 등기를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명의신탁의 무효 혹은 민법상 채권자 대입권, 채권자 취소권 등의 법리에 의하여 제3자가 기존에 취득한 재산을 반환하거나 원상회복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단지 그가 채무자와의 약정으로 당해 명의주택 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나아가 그 명의신탁으로서 채권자의 채권의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채무자의 강제집행 연탈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어 그 채권 침해에 대한 고의, 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다. 양가로 리을 추심명령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추심금 청구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고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의 개시가 임박하였음을 인식하면서 그 추심금 청구에 불응하여 추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어 집행채권자가 받았던 추심명령이 취소되고 집행채권이 정리계획에 따라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와 같은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 거절을 가리켜 앞에서 본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집행채권자가 받은 추심명령의 취소 또는 정리계획에 따른 집행채권의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채권자의 손해와 상당인가 강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판례는 제3자의 채권채무가 있었다고 하여 언제나 불법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특히 위법성이 있는 때에만 불법 행위로 된다는 입장으로서 학설적 위법성설과 같다. 양가로 더해 검토 및 사견 학설 중에 권리 불가침성설은 우리 민법 제750조가 의용민법에서와는 달리 불법행위 선행요건으로서 권리침해 대신에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주장될 이유가 없을 뿐더러 절대권, 상대권의 구별을 부인하는 점에서 옳지 않다. 그리고 침해, 위법, 동의시설은 침해의 가능 여부와 위법성 여부의 판단을 결합시키고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침해의 가부와 위법성의 판단은 분리할 수 있고 또 분리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912페이지 그에 비하여 판례도 취하고 있는 위법성설은 채권의 상대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민법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는 없다. 결국 채권도 그 성질상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으며 그 침해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법행위로 된다고 하면 충분하다. 방과 3번의 채권 침해의 모습.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는지 검토하려면 먼저 채권이 어떤 경우에 제3자에 의하여 침해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한 경우에만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채권 침해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의 것들이 있다. 양가로가 채권의 기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가령 타인의 무기명 채권 증서를 회멸하거나 또는 이를 횡령하여 선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경우에, 채권을 양도하고서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양도인이 그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고서 제2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대항요건을 갖추게 한 경우, 채권의 준정유지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로서 유효한 변제를 받은 경우, 피원 대리인으로서 채권을 처분한 경우 등과 같이 제3자가 직접 채권을 처분 또는 행사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채권 자체를 상실하게 한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 침해가 가능하다고 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에 채권자는 침해한 제3자의 내부관계에 기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거나 특별한 관계가 없더라도 부당이득을 이유로 구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구제소산이 있다고 하여 불법행위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주의할 것은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려면 채권자가 채권 자체를 상실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 증서가 회멸되거나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불법행위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제3자가 지명 채권의 채권 증서를 회멸하거나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아서 불법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중양도나 이중계약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양가로 만일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침해한 경우, 제3자가 급부를 침해함으로써 그 급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능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중에는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한 때가 있는가 하면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때도 있다. 양가로 A,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한 경우, 가령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하게 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있어서 제3자가 채무자를 감금하여 이행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책임 없이 이행불능으로 되어 소멸하지만 채권자는 불법행위 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이행불능에 있어서는 대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때에는 앞에 중 첫 번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도 있다. 913페이지. 그리고 만약 불능으로 된 채권이 쌍무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채권자는 537조에 의하여 의무를 면할 수도 있으나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때에 마찬가지로 상응하는 비율로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한다. 방가로 B, 급부의 침해로 채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 가령 제3자가 채무자가 공모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파기하거나 또는 제3자의 채무를 교사 방조하여 혹은 채무자와 공동으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채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변하여 존속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해야 한다. 제3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수하게 한 경우에는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지만 채권의 실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채권의 침해행위로 될 수 있다. 다만 그 행위가 정당한 법률행위이면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로 될 수 없으며 채권자 취소권만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그에 비하여 정당한 거래행위에 의하지 않고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수하게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을 언직한 때에 그렇다. 방가로 4번에 불법행위 성립 요건. 제3자의 채권 침해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채권 침해가 가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외에 일반 불법행위 요건도 아울러 갖춰야 한다. 그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의, 과실과 위법성이다. 양가로 가의 고의, 과실.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가해자인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즉, 채권 침해가 적극적으로 의혹하였거나 또는 부주의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채권에는 일반적으로 공시 방법이 없으므로 제3자가 채권을 침해하였더라도 그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한 고의는 물론이고 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우선 제3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필요하다. 양가로 나의 위법성.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려면 채권 그 침해 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채권 침해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이중매매, 기타의 이중계약이 그렇다. 즉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고 채권거래는 자유이므로 제3자의 이중계약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없다. 그러나 제3자의 채권취득 행위가 부정한 경업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제3자가 사기, 강박 같은 부정한 수단을 써서 채무를 이행하게 할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연기획사가 합법적으로 공연의 허가를 받고 은행과 적법하게 입장권 판매 대행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시민단체의 간부들이 은행의 전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압박 수단을 고지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공연기획사가 체결한 914페이지 입장권 판매 대행 계약을 파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한 공연기획사의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한편 판례는 이중매매의 경우에 관하여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으나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중도 매도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등으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사회질서에 관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 이와 같이 이중매매가 사회질서에 관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채권침해 위법성이 인정되어 채권자인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도 최근에 이와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이미 분양된 아파트에 대하여 이중분양 계약에 기한 금융기관의 대출과 금상권 설정행위가 최초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에 기한 채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이중분양 사실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분양자의 이중분양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분양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게 하거나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다. 반가 5번은 불법행위 성립의 효과.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때에는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실이 채권자의 다른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즉 채권자는 경우에 따라서 그가 가지게 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대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양가 3번에 제3자의 채권침해에 있어서 방해배제 청구의 가부. 제3자가 채권자의 채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에 대하여 방해한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양가 1번에 방해배제 청구권의 인정 여부. 양가로와의 학설. 채권의 불가침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채권의 일반적 성질로서 침해배제 청구권이 생긴다는 견해. 이번에 공시방법을 갖춘 채권, 특히 임차권의 경우에 하나여 방해배제 청구권이 인정하는 견해. 반가 3번에 임차권의 대항력을 갖춘 경우와 점유를 취득한 임차권의 경우에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양가로 나의 판례. 우리 대부분은 의용민법하에서 채권의 불가침성에 기하여 제3자의 채권 침해의 경우에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현행민법이 시행된 후에는 거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태도를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채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토지의 인도를 구한 경우나 침해한 시설의 철거 등을 구한 경우에 대하여 그 권리가 채권적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선박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원인모의 가등기니 본등기가 행하여져 임차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 대하여는 임차권자는 915페이지 그 방해를 배제하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전체적으로 학설 중 이설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행법상 물권과 채권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사견으로 현행법상 물권과 채권은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물권화한 경우에는 물권에 준하여 방해배제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인정되는 방해배제 청구권은 일정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위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필요는 없다. 방가로 이번에 방해배제 청구의 내용, 채권자의 방해배제 청구로서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 청구가 인정된다는 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그것은 방해배제의 범위를 넘는다는 견해와 방가로 이번에 채권자가 자기에게 반환하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채권자가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고 무리될 것이 없다. 그러나 가령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나 등기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 임차인이 점유를 취득하지 못한 때에는 임차권이 비록 대항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지상권이나 소유권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임차권자가 임대인이 가지는 반환 청구권을 대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채권자의 대유권의 문제이다고 하고 있습니다. 5번의 책임재산 보존의 효력, 이는 채권자 대유권, 채권자 취소권을 가리키는데 그에 대해서는 5장에서 설명하기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